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남은 두 개의 회사만 하면 되겠죠. 이제 이쪽 라인은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IHQ와 그리고 미래산업 이 두 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상한가가 간 종목들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 7개가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20% 넘는 걸로 치면 조금 더 되겠죠. 이렇게 한 곳에 엮여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이제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가가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쌍용차가 인수가 불발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하게 되겠죠. 예전에 이스타항공 인수 불발 때처럼. 그러면 여기에 엮여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많은 돈들이 사라지겠어요. 그죠?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반대로 여기 있는 이 광림 그리고 KH 필룩스 여기 기업들의 세력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자, IHQ KHENT 그룹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여기 있죠? EXT 자회사 KH 미디어 설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분율이 100%이다. 이렇게 완전 이제 종속회사인 거예요. 자, KH 미디어 IHQ의 최대 주주죠. 그죠? 대략적으로 유통 주식수는 한 72% 정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많은 주식들의 공통점이 전환사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계속 그 사채가 전환이 되면서 유통 물량이 계속 풀리니까 최대 주주 지분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은 계속 치는 거고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거고 그죠? 뭐 보시다시피 매출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매출액 이제 계속 갈수록 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나마 있어봤자 맛있는 녀석들 정도인데 맛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먹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당연히 적자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부차 비율도 100%가 넘어갔고 그죠? 유보율과 상계를 하면은 이것도 거의 뭐 자본 장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800원. 그런데 지금 주가는 거의 뭐 한 1.5배 이상 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자, IHQ, HK 필룩스 그룹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해서 뭐 주가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보시는 대로 KHENT의 한 소속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OTT 바바이오라는 걸 갖다가 새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숏폼 전용 OTT가 크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OTT 시장이 너무 과대한 포화 상태라서 여러 개 가입을 해놓고 보지를 못해요. 저도 넷플릭스랑 뭐 티빙이랑 여러 개 다 있는데 원래 TV를 보지도 않지만 이거 볼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 봐봐요 이런 것까지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환가액이 1,455원으로 뭐 하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보이시고 그죠? 삼자 배당 유상증자 계속 가고 있잖아요. OTT 플랫폼 봐봐요. MZ 세대를 공략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뭐 봐야지 말이죠, 그죠? MZ 세대가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한동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뭐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유튜브 내에서 소화하는 게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음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 99년에 G.O.D 데뷔시켰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2년이죠. 그러면 이게 13년 동안 23년 동안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경쟁력을 잃은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안타깝습니다. 미디어 사업 부분 뭐 IHQ 드라마 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샌드박스 MCM 채널 샌드박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뭐 그냥 케이블에서 또 잘 안 보는 그거죠. 그리고 연기자를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크게 막 뛰어난 연기자들은 없어요. 그나마 뭐 이름 알만한 게 손준호, 뭐 양파, 오광록, 뭐 또 이고은, 장혁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황재성. 나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유명한 연기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 그리고 뭐 영화사 청아람도 가지고 있는데 청아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이 나오나 봐요. 잔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마크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부동산 투자信託 24호 그죠? 이 인마크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하얏트 호텔의 주축이죠.
삼자 배당 유상증자를 통해서 취득 단가가 1,05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300 얼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30% 정도는 적어도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조정에 관한 사항. 제가 회차 많을수록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했죠? 이 금액 보세요. 전부 다 이거 조정을 해가지고 1,050원에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행사 증권의 권면 총액 이거를 다 하니까 한 1,300억 정도가 돼요. 1,300억. 1,300만 원이 아니라 1,300억. 길을 쓰고 어떻게든 간에 이거 돈을 벌려고 하겠죠.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1,400억만큼 유통주식 수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몇만 주인지 숫자도 세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시장 뭐 상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채로 그냥 다시 사채를 주고 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식 수량 뭐 풀어가지고 될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 미래산업 넘어갈게요. 미래산업 보시면 최대주주가 광림이죠. 광림 이전에는 지금 그 거래 정지되어 있는 인피니티 엔티였어요. 인피니티 엔티. 다 같은 그룹이죠. 인피니티 엔티 아래 이제 광림이 그 위에 있잖아요. 미래산업은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보시면은 이건 다이소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뭐 상한가 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 회사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청산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약간 청산 가치에서 저평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슈 뜨면서 갑자기 올라간 거죠.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면은 흑전도 있고 그다음 유보율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유보율이 없어졌던 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이렇게 얻어 걸리는 회사들이 하나씩 있죠. 여러 개 문화벌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렇게 매출 수주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출 수주에 대해서 굳이 뭐 피할 필요는 없겠죠. 전환사채를 교환하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여기에 따라서 따라 올라오는 거고 매출 비중이 45%에 달하는 것이 실제로도 맞는 거고요. 그죠? 자, 전환사채권의 주요 취득 결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IOK 컴퍼니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그 100억을 주고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은 IOK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환가액의 조정.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것과 다르게 얼마 안 됐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더 많이 떨어뜨려서 적어도 10%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환가액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본업의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평균 그 가중 평균 산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수량도 그렇게 크게 막 늘어나지도 않았고 이렇게 간 거지만 전환을 한다고 해서 전환가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은 손해 보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2배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여기서 교체를 하고 판다고 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는 미래산업은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겠죠, 계속. 여기서 이제 전환 한 주식을 갖다가 이제 계속 세력들이 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엮여 있는 얘들이 마지막으로 쌍용차를 갖다 인수를 한다고 승부를 걸고 지금 주가 차익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인피니티 NT 제가 말씀드렸죠? 인피니티 NT가 광림에게 팔았어요. 취득 단가 이렇게 받고. 그러면 보세요. 아까 13,000 얼마짜리를 갖다가 광림한테 넘기면서 4,000원 정도의 차익을 본 거예요. 인피니티 NT는. 그죠? 주당 4,000원의 차이를 보고 이거를 갖다가 매출표에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만큼 실적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계열사예요. 같은 계열사. 광림이 돈을 줘도 뭐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5,000원대니까. 그런데 장부상 가치로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여기는 그 관계기업 지분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가치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게 신기하죠? 지들 안에서 돌고 돌았을 뿐인데 같은 금액으로 플러스가 되는 상황.
사업 부분이 보시면은 뭐 AT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보면은 매출채권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확 늘어났는데 재고자산도 확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 가동률은 뭐 여기 80%,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출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보다 수출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이거 아까 중국으로 뭐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액에 비해서 전년도 비해서 매출 원가를 갖다 관리를 상당히 잘했죠. 매출 원가는 전년도보다 더 낮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거고, 판관비도 생각보다 많이 따라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경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이제 턴어라운드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뭐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서 확 늘어났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110억 원의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했는데, 이것도 계열사인 나노스에 하는 거예요. 나노스에. 자기들끼리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돌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땅을 팔아 가지고 110억 확보했으니까 좋은 거고, 여기서는 이 땅을 샀는데 이게 지분이 올라가면은 땅이 반영이 돼 가지고 또 좋은 거고. 자, 광림으로 최대 변경 소식에 16%의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 말씀드렸죠. 여기 IOK와 함께 광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를 했다. 이때도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광림그룹이 그 이스타항공 인수를 갖다 이야기한 시점이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월 때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죠? 거의 보시면은 1,500원에서 4,500원까지 한 3배가 올라가잖아요. 3배.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는 뭐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게 크게 없죠. 여기 최대주 바뀌고 나서부터 전환가에 계속 빼고 이스타 인수로 하면서 주가 싹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팔아먹었다가 여기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죠? 팔아먹었다가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주가 다시 이제 원래 박스권으로 돌아왔잖아요. 원래 박스권 돌아오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환가액 낮추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시작합니다. 쌍용차 우리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뭐 에디슨 EV랑 광림이랑도 또 어떻게 엮여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이제 투자 조합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투자 조합 자체가 익명성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지금 보시면은 1,500원에서 연상 치면서 4,500원까지 갔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치면은 이거 그냥 바로 뚫어 버립니다. 그죠? 바로 뚫어 버리면 정말 이 전고점 이것까지 뚫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작전은 원래 그렇게 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얘들은 좋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사고 버틴 사람들은 좋겠지만, 과연 이 구간에서 새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비비안 보실래요? 똑같죠. 지금 광림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 소문 돌자마자 지금 이것도 연상 가잖아요. 비비안, 그 다음에 IOK. 그죠?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런데 과연 이 거래량들은 누가 다 받아주고 있을까요? 개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에서 근거 없이 그냥 막 추천하는 거죠. 등락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시세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번 먹으면 뭐 50%, 최소 20%, 30%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얻어 걸려서 먹으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미들 유혹해가지고 다 등골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폭락을 했어. 현대사료처럼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 쌩까요 이거? 이때 수익 내주지 않았냐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폭락 쌩까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던 이 수익보다 여기서 내려온 이 폭락이 훨씬 더 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연상에서는 아무도 못 샀을 거니까. 거래량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죠? 유통 주식량이 600만 주인데 지금 첫날에 4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유통 주식이 600만이 아니구나. 전체 상장 주식 수가 600만인데 여기서 이미 이 구간에 손 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개미들끼리 그냥 치고 빠지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로 유사투자 자문에서 애들이 타점 보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거. 타점 무슨 타점을 봐요. 그런 거 못합니다, 얘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차트에서 보여드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하고 싶겠죠.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 중에 7개가 상한가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사서 7개 상한가 먹은 기억은 나중에 갔을 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재앙으로. 똑같은 패턴을 그릴 리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여기 관련된 그룹들 중 한 개만 뻥 나잖아요. 줄줄이 상장 폐지, 거래 정지 당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모다라는 기업 하나가 거래 정지를 당하니까 연관 기업인 그 아이러브 게임즈라고 있어요. 그거 갖다가 했던 파티 게임즈, 그래. 아이러브 카페를 만든 파티 게임즈도 연달아서 상패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거 거래 정지 당하고 거래 정지 당하고 바로 상패 당했죠. 여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디슨 EV에 대해서 이제 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시장법 자체가 상당히 이제 거칠어질 겁니다. 특히나 여기는 오너가 소문이 상당히 안 좋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20, 30% 먹으러 들어갔다가 전재산 날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접근을 안 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다음번에도 무리하게 도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강원랜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거 강원랜드 도박이랑 진배 없습니다.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망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파산 날 확률이 다른 데보다 100배 이상 될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여기 들어가서 100만 원 번 사람은 이걸로 1000만 원 이상 했습니다. 장담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비어 있는 곳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세력이 있는 상지 카일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DNM 이런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기부터 처리를 하고 갈지 아니면 그 상지 카일룸 쪽으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용이 알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